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전산환경키에도 기능사 동력전달장치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본체 2D 도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아공차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 그리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일반적인 학원들에서 나오는 얘기들, 기아공차의 형태들, 잘못된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의 이제 기계제도, 교육 시스템들의 교육기관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0%예요. 물론 이제 뭐 아닌 분이 어딘가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100% 잘못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누구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로 기아공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아공차 규정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기아공차를 붙일 때, 입장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구적 또는 설계적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공적 입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측정 작업자 기준의 입장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이게 약간씩 다르다고 했어요. 다른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상에서 원하는 그 내용은 일맥상통하게 돼요. 단지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의 시작 부분이 달라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에서 다룬 거는 지금 기구적을 먼저 다뤘고 그 다음에 가공작업자, 가공적 입장에서의 기아공차를 두 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했던 가공적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가공적 입장. 가공적 입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의 형태하고 사뭇 다르고 설계적인 입장은 거의 비슷한데 잘못된 내용만 수정을 한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둘 다 맞는 거니까 둘 다 써도 되느냐? 근데 이게 측정할 때 실제로 측정할 때는 이 방식을 쓰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가공적 입장이죠.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는 측정을 할 때는 가공적 입장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공 기준에 맞춰서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일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요 값들이 다 만족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품이 완성된 다음에 기아공차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이런 방식으로 가공이 된 걸 기구적으로 증빙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가공적 입장은 우리가 이제 측정자를 위한 기아공차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측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이 기아공차대로 측정을 하게 되면 저게 작업 시퀀스에 맞춰져서 기아공차가 기입된 거기 때문에 저대로 되면 거의 99.9%는 다 100% 합격 나와요. 근데 이런 이제 기아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그게 기구적으로도 일맥상통하느냐 이걸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오차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측정작업자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측정작업자 사용을 할 때는 이 기구적인 입장인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럼 이거는 전혀 우리가 이제 도면상에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이거를 수업에서 다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기구적인 기아공차를 기입을 할 때도 왜 이렇게 기입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아공차가 가공적 입장의 기아공차가 전혀 안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공정 설계, 그러니까 이게 주물이잖아요. 주물이면 대량 생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 라인이라는 걸 설계하게 되고 공정을 나눠요. 여기서 이쪽 부분 가공하는 건 어느 공정에서 이쪽 부분 가공하는 건 어느 공정에서 공정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공정들을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 공정 설계라고 하죠. 이 공정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공정 시퀀스를 알아야 되고 어떤 순서로 이렇게 가공이 된다. 이런 가공 순서도 알아야 되고 그걸 설계자가 다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공정을 통해서 가공이 되는가. 그래서 요렇게 세 개의 공정을 통합해서 요렇게 하나의 공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 하나 공정, 이거 하나 공정, 이거 하나 공정 따로따로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선택의 여지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정 설계를 하려면 결국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기형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정 설계를 해서 공정을 확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는 공정도라는 걸 갖다 놔요. 그래서 공정도 같은 거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안쪽 구멍만 가공을 한다 그러면 요렇게 가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 치는 걸 가공하는 거면 이렇게 가공해야 된다. 이런 공정도들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각 그 공정마다 배치를 해놓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공정은 어디를 가공하는 이제 공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 공정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줄 알려면 이 가공적 입장에 기아홍차도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시험만 보면 돼요. 시험에는 굳이 그럼 이 가공적 입장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가공적 입장의 기아홍차를 얘기를 할 때는 그걸 안 보시고 건너뛰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제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학습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자격증을 합격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걸 합격을 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인데,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사가 야 이거 양산을 할 건데 야 너 한번 그 대충 네가 가공 공정 추려가지고 한번 공정 설계해 와봐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학원에서 이 공정 얘기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이거를 안 겪어본 사람도 당연히 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사가, 여러분들 상사도 모르진 않아요. 대부분 직장에 계신 여러분들 상사들은, 학원이나 학교 나왔으면 공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야. 라는 거는 이제 회사 사람들, 일반적인 회사 사람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래? 난 또 네가 좀 머리 좀 써가지고 좀 노력 좀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없구나. 하고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달가워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설명해서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요렇게 가공되고 이렇게 가공되고 앞으로 다 내가 지금 한번 설명해줬으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부품만 줘도 네가 공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줘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2번, 3번 가르쳐주진 않아요. 이렇게 한번 가르쳐줬는데,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 다음번에 해오라고 했는데 못 해왔다. 그러면 이제 말투가 많이 바뀔 거예요. 야,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작했죠. 자, 2번째까지 이렇게 돼요. 3번째까지 가면은, 야, 내가 2번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아직도 못 한다고? 짜증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고, 3번을 넘어서 하잖아요. 야, 내가 도대체 몇 번 얘기해줘야 되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회사 생활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상사 너무한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3번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승질 납니다. 그때 3번 넘어가면은 웬만하면 그만둬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만약에 전혀 기대 안 하고 던지는 건 이런 공정설계에서는 전혀 기대 안 하고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가공적 입장의 기아홍차를 생각을 해가지고 공정을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나눠봤어요. 나눠봤다.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사가 던졌을 때 상사가 원하는 정확한 100%의 답은 근접을 안 해도 어느 정도의 공정은 분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상사가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도 하네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상사가 여러분들을 되게 처음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이후로 여러분들에 대한 그 상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 처음에 좋은 인상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도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인상이 바뀌면 내가 중간에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넘어가죠. 야, 너 실수 잘 안 하는 애인데 어쩌다 실수했냐? 다음부터 조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공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인지도를 쌓으면 야, 너 공정도까지 할 줄 아는 애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했어. 다음부터 좀 조심해. 알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 공정도 못하고 에휴, 그치, 너 아는 거 쥐뿔도 없는데, 야, 너 아는 게 없으면 실수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태도가 달라요. 그게 너무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너무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그렇게 반응이 와요. 인간적인 피드백으로. 너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인상. 첫인상이 좋으면 그 이후에 물론 그 이후에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수한 경우에 그 데미지가 경감이 돼요.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얘기예요. 진짜 제 이제 주변 동료하고 저랑 같이 뭐 입사한 동료하고 제 친구는 인정을 잘 못 받아가지고 뭐만 하나 실수하면은 막 구박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잘난 체 같지만은 잘난 체가 아니라 고참들이 얘는 좀 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뭘 딱 하니까는 실수를 중간에 했어도 네가 웬일이냐 실수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 실수 많이 했거든요. 실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아예 달라요. 물론 이제 이런 좋은 인상을 줬을 때 여기 약간 삐딱하게 나오는 고참도 있긴 합니다. 좀 시샘을 한다든가 안 좋게 보는 그런 고참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첫인상은 좋은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자격증 어떻게 따야 돼.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이제 기아용차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학습을 했으면 내가 자격증 따야 돼 이걸 안 해도 자격증은 자연스럽게 따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지껏 익힌 이 지식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냐 안 되는 지식이냐. 제가 일부 학원 강사들 가끔 가다가 뭐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학원 강사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일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설은 다시 여기서 접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 측정 작업자 기준 그렇죠? 측정 작업자 기준에 이제 기용차는 이제 어떻게 기입되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 가공 쪽은 측정하고는 전혀 더 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에 기입했던 요 이제 기구적 입장 이거랑 똑같이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측정 작업자는. 왜냐하면 가공된 제품의 가공 상태가 기구적으로 합당한가를 검증하는 게 솔직히 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자가 가공 작업자가 가공 작업한 게 설계자의 기능적인 요구에 부합했는가를 측정하는 게 결국은 이제 측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이 똑같으니까 이걸 다 복사를 할게요. 카피 여기에 붙여준 기업체들을 다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대로 다 가져가요. 자, 이 기구적 입장이 영상을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요 전전 영상으로 가셔서 기구적 입장을 보셔야 돼요.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요 기구적 입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안 합니다. 복사해서 이제 원래 우리 정답. 저는 이걸 정답적으로 제가 옮기는 게 저는 측정 기준의 이제 기아용차를 측정 작업자 기준의 기아용차를 도면에다 작성을 해요. 저는 기구적인 결국은 이제 가공 작업적으로는 측정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면에다 기입을 하는 거는 측정적 입장이냐 기구적 입장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측정자 입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전에 했던 기구적 입장으로 하면 요건 틀린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답에 대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꼭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본인 머리가. 근데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도면은 이분법적으로 얘기 못합니다. 이게 도면을 그리는 작성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것도 답이요, 이것도 답이요. 이렇게 돼요. 그게 핵심적인 흐름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런 식으로 해도 돼. 이게 된단 말이에요. 도면이라는 게. 해석했을 때 그 해석 결과가 일맥상통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뭐 측정 기억자를 여러분들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작업할 때 측정 작업자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뭐 기구적 입장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답을 정해달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맞는 거니까. 단지 한 가지 얘기할 거는 가공적 입장으로 기입하는 건 좀 아니다. 왜? 가공적 입장의 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기구적 입장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측정적 입장의 기아용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계가 이렇게 세 개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는 기구적 입장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공 작업자가 가공을 할 때는 가공적 입장에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자가 측정을 할 때는
가공적 입장으로 가공이 된 것을 기구적 입장에 부합됐는가 확인하는 게 측정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계가 이렇게 된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제 측정자가 측정을 할 때 바닥면이 있으니까 바닥면을 데이텀 피처로 삼아서 바닥에 이제 얘가 안착되는 부분을 데이텀으로 잡겠죠. 그래서 데이텀이 똑같이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이 축에 여기 껴지는 중심 축의 자세를 잡아주는 게 베어링 2개. 그러니까 이 베어링 2개 중에 하나의 구멍, 한쪽의 구멍을 바닥과 평행한지를 확인할 겁니다. 평행한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지금 제가 똑같이 기구적 입장에서 나왔던 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뭘 설명을 할 거냐? 저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 작업자가. 이게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왜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아야지 작업자가 측정을 하기 위해선 기아용차가 이게 아니라 다른 게 붙어주는 게 좋구나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기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게 겹치네요. 요건 내릴게요. 여기 기어공차 안 붙였을 때 거니까. 요거 겹친 거는 밑으로 10mm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요 평행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거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냐? 요거는 이제 3차원 3D 모형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퓨전이죠. 퓨전으로 넘어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으로 넘어왔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 모델링된 형상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요 바닥. 결국은 이제 우리 데이텀이라는 게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요 바닥면이 아니에요.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요 바닥면이 아니라 얘가 얹어져 있는 정반의 이 표면. 그렇죠? 얘가 안착되어 있는 저 표면이 데이텀 A입니다. 데이텀 A고 결국은 이제 얘가 안착되어 있는 이 바닥으로부터 뭐예요? 여기 이 축의 중심 축이 평행해야 된다.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측정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요 안쪽 원형면, 이 면에 원형으로 이렇게 쓱 한번 긁어줘야겠죠. 원형으로 이렇게 쓱 한번 긁어가지고 요 표면의 모든 점들의 좌표를 다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원을 찾고 그 진원에 뭐를 찾아요? 중심을 찾아야 돼요. 중심을. 그리고 그거를 여기 바깥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가면서 계속 뭐 하나씩 레이어를 하든 뭘 하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모든 원, 저 깊이에 대한 모든 원에 대해서 다 중심을 찾아가지고 그 중심을 쭉 나열을 해야지 그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대상이 되는 거죠. 즉 공칭 형체가 되는 거죠. 형상이 되는 거죠. 공칭 형상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려면 저 원통면 전체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측정 장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저걸 측정하기 가장 좋은 거는 3차원 측정기. 3차원 측정기를 사용을 하는데 3차원 측정기를 썼다고 해서 3차원 측정기 썼다고 해서 이 원의 표면을 이제 원을 따라서 이렇게 쭉 긁는 게 쉬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3차원 측정기에서 그 앞에 있는 게이지가 저기를 딱 다 터치한 채로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게 동작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어요. 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근데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얼마만큼 노력을 들일 거야. 그리고 이 깊이에 대해서 모든 원을 다 잡아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 깊이를 진행하면서 모든 원을 다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섹션 끊어줘야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얼마나 많이 끊었냐. 많이 끊을수록 어떻게 돼요? 정밀하게 측정이 되고 대충 끊을수록 어떻게 돼요? 덜 정밀하게 측정이 되겠죠. 네. 자, 요것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측정 작업자가 어떤 측정을 할 때는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측정을 원래 기아공차의 의미와 다르게 약간 간략화합니다. 간략화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간략화할 거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측정 작업자보다 약간 다르겠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측에서 봤을 때, 이거 우측에서 보는 게 먼저겠네요. 우측에서 봤을 때, 자, 요 구멍이죠?
구멍에 요쪽 4분, 그리고 여기 4분, 그렇죠? 여기 4분,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 4분, 그리고 아래쪽 4분이 있을 거예요. 요 4분을 찍을 거예요. 4분. 4분을 찍게 되면은 이제 4분의 공간좌표가 나옵니다. 이제 물체의 정확하게 중심이 어딘지를 표시를 안 했으니까 4분을 어떻게 찍냐 그러냐면, 이제 게이지를 이쪽에다 딱 밀착을 하고 이 게이지를 위아래로 긁어요. 위아래로 긁었을 때 좌표값이 가장 우측으로 쏠리는 애. 거기가 4분으로 잡아요. 네. 위아래로 쫙 긁었을 때 가장 우측으로 쏠리는 애.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겠죠. 위아래로 긁었을 때 가장 좌측으로 쏠리는 지점이 여기 4분의 높이에요. 높이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좌우로 긁었을 때 가장 높은 위치가 나오는 게 좌우 위치, 4분의 좌우 위치가 딱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좌우로 긁었을 때 요 4분이 가장 낮은 좌표값을 가지는 애가 저 4분의 좌우 위치가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측정을 하면 이제 4분 4개의 위치가 측정이 돼요. 여기서 땅 측정이 되면 이 측정된 점을 가지고 뭐예요? 여기를 이어요.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 4분을 이어요. 그러면은 만나는 교차점이 나오죠. 여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차원 측정기를 3차원 공간 안에서 2개의 4분, 총 4개의 4분이요. 4개의 4분의 위치를 찍었으니까 그걸 3차원 공간상에서 땅땅땅땅 점을 찍고 저렇게 십자선을 그려주면 거기에 정중심의 위치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런데 저걸 이제 한 번만 측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렸을 때 저 원통이죠. 원통이니까 여러 번 측정을 해야겠죠. 여러 번 측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섹션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네 번 찍고 다섯 번 찍고 여섯 번 찍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 이렇게 간략화하지 않고 딱 2번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장 바깥쪽 한 번, 2번, 3번, 4번 해서 여기를 잇고 여기를 이어서, 아이고 이게 각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어서 요 중심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안쪽 여기를 찍고 마찬가지 요 안쪽에 4분을 찍고 4분을 찍어서 잇고 중심을 찾아요. 그러면 중심 2개를 찾았죠. 마지막에 뭐 해줘요? 마지막에 요 2점을 이어서 이 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에 뭐가 나와요? 기울기가 나와요. 바닥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저 기울기가 이 2선을 그냥 이어버리면 직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중심은 어떻게 나와요? 저 중심은 지글지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다 중심이 이렇게 그냥 일직선을 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섹션을 쳤느냐에 따라서, 이 섹션을 어떻게 잘라서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심이 올라갈 때도 있고 좌측으로 틀어질 때도 있고 왼쪽으로 틀어질 때도 있고 원래 지글지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2개만을 가지고 측정값을, 저 기울기를 보느냐? 요 중간에 이 지글은 진원의 틀어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표면의 거칠기, 그리고 요 원이 진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글지글 거리는 거지, 이 툴이 기울어져 가지고 들어가서 지글지글 거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툴이 들어가서 지글지글 거리지 않느냐? 그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제 이렇게 사각이 있어요. 사각 틀이 있는데 여기를 내가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뚫을 거야. 그래서 툴이 요 구멍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꾸 잘못 누르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가공 툴이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를 가공하는. 근데 얘가 이 가공 방향이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들어왔는데 얘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각도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한 번 진입된 가공 툴은 중간에 가공 방향을 못 바꿔요.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소재를 다 일그러뜨려가지고 우그러뜨려가지고 가공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아예 그냥 소재가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눈으로 그 정도로 망가지면 눈으로 봤을 때도 야 이건 측정할 필요도 없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공이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게 한 방향으로 기울어서 툴이 들어오지 툴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이 기울기는 가공 방향이 진행된 가공 방향이 얼마만큼 이제 기울어서 진행이 됐느냐 그거를 보자는 거지. 지금 표면의 거칠기가 어떻다, 진원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보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세는 저 뚫린 구멍의 저 중심축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지. 그러니까 뚫린 가공 툴이 뚫고 들어온 그 가공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그게 진원이 나오니 뭐 표면의 거칠기가 어떠니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베어링이 잡고 있는 그 축의 그 자세가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략화해서 측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거의 기아홍차가 담고 있는 내용은 연속적으로 측정해서 나와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략화해서 측정해도 상관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한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이제 캐드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대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측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뀔 건 없습니다. 왜냐면 간략화는 됐지만 간략화됐다고 해서 평행도를 측정한 게 아니라 평행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다. 단지 이제 아까 측정한 거에서는 이제 축이 이제 이쪽으로 좀 이렇게 틀어지는 거, 이쪽으로 틀어지는 현상까지도 이제 같이 측정이 될 텐데 그거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요 위아래로 틀어지는 축이 틀어지는 현상, 즉 우리가 지금 데이텀 A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축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지는 게 요만큼 기울어지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보느냐? 그거는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지금 데이텀 상에서는. 만약에 그것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인 데이텀이 더 추가돼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아까 측정한 거에서 위아래쪽 그 각도만 바닥만과 어떻게 이제 각도가 틀어져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요기를 했으면 이제 반대쪽은 뭐냐면 이 축하고 동심이 나야 돼요. 동심이 나는데 측정 방식은 뭐냐? 똑같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아요. 그럼 아까 이쪽 어떻게 측정했어요? 아까 이쪽이 이제 제일 바깥쪽 여기서 4분 4개, 그쵸? 측정하고 그 다음에 안쪽 여기서 4분 4개 측정해서 그 두 개를 이어가지고 이 중심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됐는데 그럼 반대쪽 동심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쪽 동심도 이렇게 측정한 다음에 요 측정 장비에서 얘를 빼낼 필요 없이 바로 이어서 연속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느 쪽을? 반대쪽을. 반대쪽을. 여기를 똑같이 여기에서 4분 4개 아까 했던 방식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쪽에서 4분 4개 측정해서 그걸 이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PC 안에서는 3D 공간상에 여기 이 중심에 대한 좌표가 뿌려져 있죠. 요 점하고 그려가지고 이은 직선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좌표를 딴 거니까 PC 안에서는. 그러면 얘를 중심축으로 하는 원통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길이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원통을 하나 딱 그려줘요. 공차역을 여기 써놓은 여기 이제 우리 기아홍차에 써놓은 공차역을 지름으로 하는 원통을 이렇게 딱 하나 처음에 우리 이제 평행도 측정한 요 선을 기준으로 그려놔요. 그려놓고 나서 측정한 얘가 이쪽을 측정해서 나온 얘가 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오케이. 평행합니다. 동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행하다는 게 아니라 동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NG가 나는 거죠. NG가 나요. 노굿이다. 그렇게 쓰죠. 그렇게 이제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어서 측정을 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이 기호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파이가 붙는 게 맞죠. 원통형으로 정의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달라질 건 없다. 다 똑같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이제 뭐예요? 직각도. 저 측면의 직각도다. 측면의 직각도 여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 이 측면의 직각도 일단 여러분들이 시중 교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학원에 가면 다 얘기하는 뭐예요? 자, 바닥에서 바닥을 기준으로 이면, 이면의 직각도를 정의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확실하게. 왜 저게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어차피 이제 3D를 켜놨으니까 3D 가서 얘기할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 지금 평면도가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평면도가 같이 있어있네요. 평면도 그린 것이 없대. 여기 있나? 예, 원통은 안 그렸죠.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요거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합시다. 어차피 요 원통 그려놨으니까 여기다가 원통만 추가하죠. 뭐. 일단 측면에다 빼서 지금 할게요. 빼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자꾸 복사로 했네. 요거 이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 요거는 MA 3D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제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버벅거릴 수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2D에서 할 수 있는 건 2D에서 합시다. 바닥에 구멍 뚫려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이 원통만 갖다 놓을게요. 자, 치수들은 다 빼고. 번거롭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플랫들은 빼고. 조인으로 하나로 합쳐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고, 가운데 거는 조인 하나로 합쳐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다 수문선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하기 위해서. 원래 그냥 다 수문선으로 하면 안 되는데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됐다. 뭐 중간에 이제 리브 있는 거는 빼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 직각도라는 게 이렇게 직각인 건 좋아. 그쵸?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A에 대해서 직각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직각인 건 좋아. 이렇게는 얘기가 되지. 이거 옆에서 하는 게 낫겠다. 잘못된 거 옆에서. 자,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여기 데이터 A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얘에 대해서 얘가 직각인 거는 잡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여기가 한 2도 정도 기울일까요? 이거. 자, 요렇게 기울었다. 이면이 이렇게 기울었다. 이러면은 뭐예요? 바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기울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90도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측정을 하면은 결국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수직으로 긁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수직으로 긁었다는 거 평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를 긁은 거 아니야. 요 점을 위아래로 쭉 긁은 거 아니야. 내 시선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직각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 면은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었는데 직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직각을 보는 거는 바닥에서 바닥면하고 얘하고 직각일 이유는 기하공차가 저렇게 정밀하게 들어갈 정도로 직각일 이유는 하등 없어요. 우리가 원래 원한 건 뭐예요? 이 축에 대해서 얘가 직각이다. 근데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축하고 이 바닥은 평행하지 않냐. 그러니까 평행한 거하고 직각이면 얘하고도 직각이다. 근데 이 바닥하고 직각인 거는 여기서 봤을 때 이건 직각인 게 맞는데 여기서 봤을 때 얘하고 직각인 거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검증이 안 돼요, 검증. 그러면 일부 강사님들은 이래요. 아이, 그러면 여기서 측정을 할 때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하고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하고 또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이 거리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긴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쪽으로 갈 때 이 축에 직각이 되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축에 직각이 되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측면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 가이드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가이드는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측정할 때 이쪽으로 움직일 때, 이쪽으로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움직일 때 가이드를 하나 잡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데이텀이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데이텀 추가. A라는 데이텀 하나 가지고는 그 가이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텀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이 직각은, 바닥 데이텀 A에 대해서 직각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이렇게는 절대 이 측면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여기 치수선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붙이면 뭐다? 이면에 대한 직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립면, 이면의 중립면인 얘에 대한 직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 자꾸 요새 얘기할 때 최근에 올라온 영상, 뭐 이제 학원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면 두 면 해야 되니까 이 치수선하고 일치시켜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면의 직각도를 다 정의해야 되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형차를 사용을 하자라고 약속된 내용이 KS 규격에 없어요. KS 규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얘가 이 면에만 닿아 있으면, 이렇게 닿아 있으면 이 면이 공칭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면하고 사이에 있는 이면 사이에 있는 유도 형상인 이면이 공칭 형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케이스 규격에. 저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저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간혹 강사들이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이렇게 하면 양쪽 면인 걸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느 규격을 자기 맘대로 이미 나 저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저렇게 쓸래라고 임의로 만들어서 쓰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요? 해석의 모호성이라 그래요. 즉, 이 도면을 보는 사람이 나하고 약속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생각한 그 약속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서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모호하잖아요. 도면에서 저런 부분들은 그런 모호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규정되어 있는 약속대로만 가는 거예요. 강사님들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면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그런 약속이라는 건 없다고. 대부분 강사님들 하는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런 게 규정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면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은 어차피 얘는 바닥을 A를 쓰고 있으니까는 상관없구나.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데이터 B 요 축에 대한 걸로 바꿨다. 이건 제가 이게 A는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A를 바꿔주려면 요 B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축에 대한 걸로, 중심축에 대한 걸로. 그러면은 이게 달라지는 게 반대쪽은 뭐예요? B가 아니라 C죠. 이 축하고 이 축은 또 다르다. 이게 나눠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데이텀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이거 직각도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왜냐면 일반적인 강사님들이 생각을 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얘를 바닥에 정반에 이렇게 내려놨어. 정반에 이렇게 내려놨으면
여기에 직각을 측정을 하는 것도 이 정반에다가 이렇게 게이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면을 딱 찍어가지고 위아래로 왔다가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측정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직각도 게이지가 이렇게 측정을 해요. 일반적인 직각도 게이지가. 그러면 데이텀이 여기여야지 여기를 데이텀으로 어떻게 잡느냐. 요 32파이의 축을 데이텀으로 어떻게 잡느냐. 근데 대부분 강사님들이 자꾸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측정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측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측정용 지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측정 지그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데이텀 자체가 이 축이기 때문에 축이라면 직각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우측에서 봤을 땐 축이라는 건 점이니까 여기도 직각이 나와야 되고 이 각도로도 직각이 나와야 되고 이 각도로도 직각이 나와야 되고 이 각도로 직각이 나와야 되고 다 뺑뺑뺑뺑뺑 돌면서 직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360도를 다. 그래서 이 직각도의 측정은 무조건 이렇게만 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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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30 돌아가면 방사형으로 계속 측정해야 돼. 이거를 몇 번을 나눠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지고요. 저거를 너무 적게 나눠가지고 저렇게 회전하면서 측정하는 걸 너무 적게 나눠서 측정을 하면 잘못하면 각도가 내가 설계적으로 의도한 것보다 심하게 기울어졌는데 심하게 기울어진 게 합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대한 많이 나눠서 측정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럼 몇 번을 나눠서 하느냐? 아무리 못해도 1, 2, 3, 4 4번은 측정해줘야 돼. 4방향. 왜냐면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한 번에 측정 못해요. 이 두 개를. 한 번에 측정 못하게 돼. 4번은, 일단 4번. 4번인데 요 4번은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45도. 한 번, 1, 2, 3, 4. 요거 4번도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가 8번 측정해요. 최소가. 이게 최소고, 너무 시간 없고 너무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최소고, 이거보다 시간이 더 되면 이걸 더 나눠가지고 16번 정도 측정해주는 게 좋아요. 이걸 이제 직각도로 본다고 하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최소 8번 측정을 해야 되고, 이제 이걸 16번을 측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좀 정밀하게 가기 위해서 16번 이상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측정 작업자가 너무 피곤하겠죠. 그것도 이쪽 면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 면도 해야 되잖아.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걸 이제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요 측정 작업자 기준의 기하공차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직각도로 표현하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라면 특정 작업자 기준으로는 얘를 직각도로 표현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 측정 방식이 방금 전에 요 측면을 측정하는 측정 지그가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그다음에 그 측정 기구가 동작하는 동작 방식을 보면은 얘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되게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측정 지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측정 지구도 마찬가지로 3D로 그렸어요, 이번에. 그려놨어요, 제가. 일전에는 제가 말로만 설명을 했었거든요, 한번. 전에 한번 말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첫 번째 기계적인 기하공차? 요거 할 때 했었나? 어쨌든 그때 말로 한번, 제가 이제 손으로 대충 그려가면서 말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3D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3D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퓨전에서 이제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 여기 지금 숨겨놔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요 직각도 측정 지그라는 걸 제가 딱 해볼게요. 요렇게 달려요. 여기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속에 있는 게 보이도록 제가 이제 여기 측정 지그를 활성화를 할게요. 딱 그러면 이제 메인은 이렇게 투명해지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요 32파일을 데이텀으로 삼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축에 이 32파이에 껴질 수 있는 측정자 지구니까 이제 죄송해요. 목이 자꾸 막혀가지고 이 되게 정밀하게 가공이 된 여기 딱 낄 수 있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고정을 해야 돼서 뒤에 이제 고정판이 이렇게 들어가요. 고정판이 들어가는데 이제 요게 요 안쪽에 탭이 나 있어요. 탭이 나 있어서 얘를 탭으로 물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4개 기본적으로 요 소재에 이제 4군데의 볼트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요걸로 팔을 물어줘가지고 이 측정 지그를 딱 고정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쪽에서 이제 요거랑 동심으로 이렇게 하나 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베어링, 저 안에 베어링 들어가 있죠? 예. 요 베어링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베어링을 통해서 얘가 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아래로 수직 레일이 달리고 그 다음에 앞뒤로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거기 요 표면을 측정해줄 수 있는 요 프로브 팁이 딱 달리게.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이렇게 프로브 팁이 딱 이렇게 달리게. 그래서 얘를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프로브 팁이 살짝 눌리게 여기에 딱 닿게 해놓고 요러고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긁는 거죠. 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긁어가면서 측정을 한다. 그런데 방사형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방사형으로 측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360도 뺑, 그쵸? 베어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려놓고 또 이렇게 싹 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사형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측정을 할 수, 아니 각마다 직각도를 측정을 해줄 수 있다. 축에 대해서, 데이텀 A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텀 A를 잡아가지고 도면상의 데이텀 A가 아니죠? 죄송해요. 데이텀 B를 정확하게 이제 딱 이렇게 껴가지고 정확하게 저기를 축으로 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그를 만들어주면 측정이 충분히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렇게 돌려주고 위아래로 돌려주고 위아래로 돌려주고 위아래로 돌려주고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측정하는 측정 방식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저 측면에 대한 온흔들림입니다. 온흔들림이 뭐냐면 요 원통형에 있는 요 원의 측면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뱅글뱅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걸 이제 온흔들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온흔들림 흔들림 쫓고 강좌를 가면 KS 교육의 온흔들림에 대한 요 측면에 대한 온흔들림에 대해서 뭐가 써 있냐면 측면에 대한 온흔들림은 직각도로 볼 수도 있다 라는 말이 KS 규격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제 다시 캐드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요거의 기호가 이렇게 온흔들림으로 바뀌어도 아까 직각도로 한 거하고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그리고 이렇게 써도 모두 같은 의미다. 이 측면에 대해서 원통의 측면에 대한 흔들림은 직각도나 온흔들림 같은 의미다. 그러면 어차피 측정 방식은 이렇게 돌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제가 아까 단순화한다 그랬잖아요. 단순화. 왜냐하면 이게 총 몇 번? 요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몇 번을 해야 돼요? 최소 8번, 많게는 16번 이상 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단순화할 수 없느냐? 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굳이 단순화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온흔들림으로 바꿔서 기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입해놔도 돼요. 직각도로.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측정 방식은 똑같은데 저렇게 기입하나 이렇게 기입하나 똑같은데 굳이 뭐 어렵게 이렇게 온흔들림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단순화할 수 없느냐? 물론 단순화할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없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이 부품을 보면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이 흔들림을 온흔들림이 아니라 원주 흔들림으로 보는 거예요. 원주 흔들림. 원주 흔들림으로는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를 원형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걸 안 하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요 가장 최외곽에다 게이지를 대고 그냥 한 바퀴 뺑 돌려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뭘로 판단하냐면 이 측면의 가공이 선반이냐 밀링이냐예요. 만약에 이 측면의 가공을 선반으로 했다 그러면 단순화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오는들림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측면의 가공을 밀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화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원주 흔들림으로 해도 무방해요. 원주 흔들림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흔들림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상관없다 라는 거고, 선반일 때는 무조건 온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한 거하고 한번 설명했을 때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이 측면을 선반으로 가공을 했느냐 밀링으로 가공을 했느냐의 특징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 측면을 선반으로 가공을 한 거다 그러면 이 측면에 기울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원뿔 아니면 안으로 파이는 원뿔, 이런 원뿔이거나 이런 원뿔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여기서 한 바퀴만 돌린다 그러면 OK가 나와버려요. 원주로 한다, 원주로 하면 OK가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긁어줘야지 이 단차가 나와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이걸 모두 다 긁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온흔들림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선반일 때는 온흔들림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밀링의 차이는 뭐냐? 밀링은 이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여기 중심을 기준 대칭으로 못 기울어져요. 왜냐면 밀링툴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 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쭉 끝까지 이 각을 가지고 가지, 앞서서 여기 가공할 때처럼 중간에 가공툴이 각자의 각도를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밀링툴은. 저렇게 각도가 틀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소재가 망그러지고 아마 밀링 그 가공 장비도 아마 엄청나게 망그러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저렇게 가공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 얘는 원형으로 이렇게 뺑 두르기만 해도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기울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최저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반바퀴를 돌았을 때 최저점에서 이제 요 밑에 요 4분을 딱 찍게 되면 반바퀴를 오면은 쭉 해서 최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바퀴를 오면 다시 쭉 해서 최저점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단차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는 거, 이거를 지그재그 왔다 갔다 안 해도 한 바퀴 돌리는 것만으로도 이 측면의 기울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밀링일 때. 근데 이때 오른들림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오른들림으로 해도 잡혀요. 모두 다 잡히는데, 단지 이걸 단순화하려고 한다면 원주 흔들림으로 단순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케이스 규격에 보면은 원주 흔들림은 직각도로 쓴다는 얘기가 안 적혀 있어요. 측면을 할 때. 오른들림만 적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선반 밀링 모든 경우에 직각도를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원주로 할 때는 밀링으로 가공했을 때만 직각도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측면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반에서 가공한 건 못 잡아내니까 완전한 직각도의 대형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선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입해주면 훨씬 더 이 직각도를 기입해준 것보다 측정 작업자가 측정하기가 편해져요. 네. 값은 똑같이 들어가요. 값은 똑같이. 어차피 이 직각도도 요 위아래 편차를 보는 거고, 흔들림도 요 표면의 편차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공차 여건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데이텀도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차라리 저렇게 해주는, 이렇게 직각도를 표현해주면 뭐 해줘야 돼요? 결국은 오는들림 측정하듯이 측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측정 작업자가 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저기 밀링으로 가공한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원주 흔들림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이거 떨어진 거. 요게 조금 단점인데,
캐드에 여기 다 붙여주죠. 다시 무브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근데 저게 자동으로 수정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이제 요 뒤가 물러선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 이제 직각도는 측정 작업자를 좀 편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측정 작업자의 측정 방식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으니까 선반 가공이 될 일은 절대 없으니까 이 측면은 이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눕혀가지고 밀린 가공을 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측면이 밀린 가공이라는 걸 검증을 했다 그러면 이 직각도는 온 흔들림이 아닌 원주 흔들림의 방식으로 대체를 해주면 기존의 직각도 측정하는 것 총 8번을 이제 측정해야 되는 거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3D 가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낫겠죠? 3D 가서 마지막으로 3D 넘어갈게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가장 바깥쪽 최대한 바깥쪽을 이렇게 딱 게이지를 닿게 해놓고 뭘 해줘요? 그냥 이거를 한 바퀴 뺑 돌려주는 것만으로 요 값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뭐예요? 측정이 끝난다. 그러면 이거를 돌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측정 작업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거는 그냥 원주로 해. 원주로 끝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저렇게 표기를 해주면 측정 작업자도 그걸 보고 편하게 측정을 하는 거지. 굳이 저걸 직각도로 명기를 해놓으면 직각도로 표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직각도로 명기를 해놓으면 작업자는 결국 원주 흔들림의 온 흔들림의 방식으로 계속 각도 돌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각도 돌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각도 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여러 번을 측정을 해야 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측정 작업자 중에 이제 센스 있는 경력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은 그거 딱 보고도 그렇게 직각도 표현된 거 보고도 스스로 이것이 그냥 원주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이제 만약에 신입사원이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애다 그냥 오로지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는 애다 그러면 거기에 직각도 딱 써있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이것이 여러 번 측정해야겠네 하면서 일일이 다 측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설계자가 기형차를 붙일 때 측정자를 고려해서 붙이는 방식이 가장 낫지 않나. 그래서 측정작업자 기준에 기형차를 이제 입력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3D는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라면 이 부분을 직각도로 안 하고 이렇게 원주 흔들림으로 처리를 할 거다. 저래야지 측정작업자가 뭐 신병이든 아니면 오래되신 분이든 그냥 저거 보고 바로 저대로 측정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이 직각도 이렇게 직각도로 명기해 주는 내용하고는 다르지는 않다. 똑같은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기입한 건 잘못된 거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텐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도면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결국 얘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 여기 직각도로 표시한 이 의미와 여기를 원주 흔들림으로 표시한 이 의미가 같냐 같지 않느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두 개의 의미는 같아요. 저기 직각도로 표현해도 같고 그러니까 이거 맞다 틀리다를 채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래도 맞고요. 이래도 맞습니다. 그럼 학생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이래도 맞고 이래도 맞은 거예요. 저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딱 잘라서 자기한테 내가 그냥 암기해버리면 좋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학생분들이 바라는 건 그거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맞는 거거든. 둘 다 맞는 건데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저건 틀려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설계적인 상황 자체가 되게 복합적인 상황이고 다각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단순화해달라? 애당초 말이 안 돼요. 그거를 무식하게 단순화하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죠. 이거 X표처럼 요거.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들의 정답. 지금 대부분의 학원들의 강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정답. 왜 잘못된 걸 그냥 저렇게 쓰느냐?
저걸 단순화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거지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내게 되는 거예요. 실제 현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짓의 핵심은 뭐냐? 학생들이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나는 쉽게 가르치는 강사가 돼야지. 나는 학생들한테 쉽게 가르쳐가지고 딱 그냥 내가 말한 것만 외우면 되게 가르쳐가지고 난 인기 있는 강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그 강사들이 인기 있는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의 사태가 온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달아놓고 교재에다가 적어놓고 그 교재를 버젓이 정답이라고 팔어. 사람들은 다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우와 나 이대로만 하면 돼 하고 그걸 외워. 그러니 이쪽 기술이 제대로 돼요? 개판 5분 전이 됐지. 우리나라가 뿌리 기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근본이 안 돼 있어요. 근본이. 우리나라 이제 기계 쪽 보면은 특히 그 근본을 만들어주는 게 어디예요? 학교, 학원, 교육기관. 근데 근본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죄다 무식해. 몰라. 지가 모르는데 수업을 하고 있어. 강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지가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읽어주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유 그거 틀리다고 내가 지적하면 뭐라 그래? 아니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 그 책이 뭔 정답이냐고. 애당초 잘못된 내용 가지고 책을 만든 거를. 그러니까 틀린 걸 틀렸다고 지적을 해도 받아들일 생각 자체도 없어. 아니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말이 안 되고 어떻게 그게 맞는 거로 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이런 거를 봤는데 저는 그때부터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파이로 어떻게 왜 원통형으로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그냥 외우고는 있는데 도대체 왜 원통형으로 되지? 안 될 텐데 왜 기준이 바닥 평면이면은 한쪽 각도에 대한 다른 쪽 측면에 대한 각도가 없기 때문에 원통형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원통형을 정의를 했지? 이런 거를 질문을 하면은 아무도 안 받아줘. 야 그냥 그게 답이야. 그냥 전산응용 기계에서 기능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래. 그냥 그렇게 외워. 미친 새끼들. 아니 왜 생각을 그렇게 없이 살아. 학생이 아니잖아. 가르치는 강사잖아. 생각 좀 하고 살아.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배워가지고 피해를 입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피해를 왜 지금의 학생들한테까지 물려주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라면 이제 요 답을 택할 거예요. 이제 측정 작업자 기준에 여기 이제 이쪽에 원주 흔들림이 들어가는 요 타입을 택할 건데 혹여라도 일전에 얘기했던 제가 기구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말해준 요 답으로 하셔도 요건 답입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단지 조금 여기서 아쉬운 건 측정 작업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요. 단 공정도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 가공적 입장의 이제 기하공차는 쓰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답지를 얘기할 때는 요렇게는 기임 안 할 거예요. 이건 틀린 거로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아니다. 왜냐면 측정을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게 이 시스템과 부합되느냐를 검증하는 게 바로 요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이제 지울 겁니다. 이거 지우지 않고 요건 따로 남겨놔야 되나? 이거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나? 요거는 좀 제가 따로 W 블록으로 따로 내놓을게요. W 블록으로 해서 새로 하나 따로 남겨놓을게요.
등유전 장치 주물 해서 따로 빼놓고 W 블록으로. 아이고 제 손대. 요것만 빼놓으면 되겠구나. 다음엔 지우겠습니다. 요거 이제 남겨놓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기준 요거는 여러분들 잘 보셨죠? 보셨으니까 이것도 공정도도 저는 뺄게요. 이제 더 이상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정답으로 저걸 택하기 때문에 요것도 뺄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기구적인 입장도 저는 이제 안 쓸 거니까 저는 택한 게 이제 측전자 입장에 이제 기형차고, 요거 잘못된 거 요거 절대 쓰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걸로 합격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합격하시겠죠? 대부분 저거를 기준으로 배워가지고 합격을 하니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개쓰레기예요. 제가 영상에서 자꾸 이런 심한 말 쓰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어쨌든 개쓰레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1번 본체 부품의 정답을 이렇게 확정을 짓겠습니다. 뭐 빠진 거 있나? 모르겠네. 혹시 빠진 거, 영상 보면서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요거는 2번 축부품 요거 이제 잘 정리하고, 지금 요거 아직 도면에 이제 칩스 기입하고자 하는 형태로 정리가 된 부분은 아니죠.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칩스 기입하고 이제 마찬가지 뭐 표면 거칠기, 기형차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본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음 부품부터는 이제 시간이 되면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기아공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투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적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